무릎 관절 건강의 꿀팁.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관절 중 하나로 일상적인 움직임부터 운동, 체중 지지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나 운동 부상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는 신체 활동의 균형과 무릎을 지지하는 근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근력과 유연성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릎 관절의 구조. 무릎 관절은 경골, 대퇴골, 슬개골로 구성된 관절입니다. 이들 뼈는 관절에서 만나며 그 사이에 연골과 활액이 있어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움직임을 돕습니다. 또한 인대와 힘줄이 뼈들을 연결하고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반월상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 끝을 덮고 있는 연골은 쿠션 역할을 하여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여 무릎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 모양의 구조물로 손상 시 무릎 통증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무릎 관절은 여러 요인에 의해 건강 상태가 좌우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집니다. 비만은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체중 감소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활동. 운동은 무릎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한 활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저충격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닝, 점프, 과도한 무게의 스쿼트는 무릎에 큰 압력을 가해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인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 강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켜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근력 약화는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부상. 무릎은 인대와 연골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종종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며 치료 후에도 장기적으로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활액이 줄어들어 관절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과 함께 관절의 뻣뻣함, 붓기, 움직임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3.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와 적절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 감소는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은 무릎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충격 운동과 더불어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 주위의 근육과 힘줄을 늘려주면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수영,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추천됩니다.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강화 운동이 무릎 관절 안정성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레그 프레스, 힙 브릿지 등이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자세와 보호기구 사용. 운동할 때 무릎을 보호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함께 무릎 보호대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영양 섭취. 연골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주요 성분으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과 뼈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골다공증 예방과 연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와 전문적인 관리. 만약 무릎에 부상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통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무릎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무릎 부상의 종류와 치료. 무릎 관절 부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 스포츠 활동 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장기간 재활을 요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 무릎이 붓고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상황에 따라 수술 또는 물리치료로 이루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무릎 연골 손상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체중 관리, 운동, 물리치료가 있으며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0%가 앓고 있을 만큼 발병 빈도가 높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쪼그려 앉지 못한다. 책상 다리를 하려면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다.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려면 통증이 있다 등과 같은 이상이 느껴진다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중기로 들어서며 통증이 지속되고 말기가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 어려움까지 겪게 될 것이다.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손상되더라도 완전히 닳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회복하기도 힘들다. 노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환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 과도한 사용, 비만,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여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과 관절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체중 부하가 큰 무릎 관절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고관절, 손가락, 척추 등 다양한 관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 무릎 안쪽 혹은 바깥쪽의 국소적인 통증,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는 증상 등을 보입니다. 고관절염은 사타구니나 엉덩이 통증, 다리를 절뚝거리는 증상을 동반하며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해지며 물건을 쥐거나 옷 단추를 채우는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2023년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은 일반인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우울증 발병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증상에 대해 사람들은 아침에 뻣뻣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통 조조경직이라고 부른다. 관절 내지는 관절 주위의 부종 때문에 자고 일어나 움직이지 않던 관절을 처음 움직이는 순간 뻣뻣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아침에 일어나 문 손잡이를 열 때, 병을 열 때, 옷을 입으며 단추를 끼울 때 뻣뻣하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병 진행도 빨라 발병 후 12년 이내에 급속도로 관절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고 초기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한 2년 이내에 환자의 70%에서 관절 손상이 발생한다. 진단이 지체될수록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고 증상이 악화되면 관절 손상뿐 아니라 동맥경화, 골다공증, 세균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칼슘, 비타민 D,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릎 관절 및 연골에 좋은 음식 11가지입니다. 평소에 무릎 건강이 좋지 않거나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음식 11가지를 참고하세요. 1. 등푸른 생선. 무릎 관절과 연골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 연어, 참치, 삼치, 다랑어, 송어, 청어 등과 같은 생선들이 있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등 혈관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관절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당근. 당근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카로틴은 관절과 연골을 보호해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과 같은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어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염증 완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3. 닭고기의 단백질. 닭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무릎과 연골이 튼튼해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4. 콩과 두부. 무릎 관절과 연골에는 지방이 적어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과 두부가 좋습니다.
게다가 콩과 두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관절의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시금치.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엽산은 무릎 관절과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관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염증을 억제해 관절염에 좋고 비타민 K는 관절 오염 물질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 멸치, 정어리, 청어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오메가3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 단백질 인자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멸치를 먹으면 무릎이나 어깨 등과 같은 관절과 연골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7. 마늘에 있는 함염 성분은 무릎과 같은 관절에 생길 수 있는 골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마늘에 있는 특정 성분이 관절의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8. 생강은 신체 내에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효능이 있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이 있는 261명의 환자가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였더니 6주 후에 63%의 무릎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루나 말린 형태로 섭취하면 됩니다. 9.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야채는 염증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파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세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0.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1. 포도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염증 작용과 관절염 예방 그리고 관절을 두껍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들어있는 식물 화합물인 프로안토시아니딘 또한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